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정사와 야사를 구분하면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단국이라는 우리의 고대 기록을 했다는 역사서를 임성국 씨가 이제 번역을 해서 내놓음으로 해서 굉장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한당고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국사 편찬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이제 여러 교수들을 만나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당고기는 이게 정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사와 야사는 뭐냐? 정사는 이제 국가에서 정식으로 출판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야사는 이제 개인이 쓴 사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당국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강력이 조선 팔도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역사를 황해 동쪽에 조선 팔도와 만주까지를 나타내는 이 지역의 역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당국에서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그러면 굉장히 넓은 강력을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삼국사와 동인제는 그런 말이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삼국사와 동인제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삼국사와 동의전에서는 이 한랑급보다 못질 않더라고요. 그럼 그런 증거가 있느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삼국사의 상대사 시중장이라는 그 글이 삼국사 46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련이 앞부분을 인용하고 뒷부분을 인용을 안 했어요. 그 앞부분에는 뭐냐면 고구려 사만이 있는데 마하는 변환이 마하는 고구려가 되고 변환은 백제가 되고 진화는 신라가 됐다. 이 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인용 안 한 부분이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백만으로 남으로 5월을 평정하고 북으로 유인전을 흔들으니 장안국가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 수나라 황실이 망한 것은 바로 요의 동쪽을 침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구려 백제가 평정했다는 5월과 흔들었다는 유엔제노는 분명히 황해 동쪽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삼국사가 지금까지 조선 팔도만을 나타냈다라고 생각한 건 큰 착오였죠. 왜냐면 사만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5월과 유엔제노의 사이에 누가 있었냐? 최치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정왕편에서는 이제 신라 왕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왕후에 대한 기록이 거서간, 차차옹, 이사금, 마리간 하다가 신라 왕이라고 한 그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최치원이 쓴 제왕연대에게는 신라왕은 전부 다 왕이라고만 했다. 그런데 거서간 등이 이제 말하자면 좀 낮춘 말이라서
최치원이 쓰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신라가 둘이었다는 것을 여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유엔제노 5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5월과 제노 사이에 있는 신라와, 그리고 마리간에서 왕이라고 했던 신라는 전혀 다른 신라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근데 구당서에서요. 구당서에서도 보면은 고구려 동쪽에 신라가 있고, 마한 땅에 세워진 백제의 동쪽에 신라가 있다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 신라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도 자장법사라는 한 인물이 선덕왕이라는 신라왕과 정신대왕이라는 신라왕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마리간이, 우리는 보통 고구려의 대왕과 동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에는 이제 부분노가 선비를 이렇게 항복을 받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에. 근데 선비의 추장이 누구냐? 선비를 이끄는 지도자가 누구냐? 가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비 가한, 이제 돌궐 가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우리는 마리간이. 근데 이것을 이제 삼국사에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구당서에서는 고구려에 가한신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가한신이라는 거는 종묘사직을 허용했다. 왜냐? 가한, 그냥 지도자 같으면 가한 그런데 가한신이다라는 말은 말하자면 종묘사직을 허용했다는 말로 우리가 연구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가한이나 돌궐가한이나 마리간이 고구려 연방 속에 있다 그러면 고구려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겠죠. 우리 지금 고구려에서, 그럼 가한에서 마리간, 가한은 마리간은 또 같은 말이니까, 마리간에서 신라 왕을 했다 그러면 이건 독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리간 시절에, 선비의 가한 시절에 이렇게 그 지역이 어디가냐? 우리나라에서 선비가 진출한 헝가리, 돌고리 진출한 터키까지가 고구려 강력이다. 이게 삼국사와 동인전에서 얘기하는 우리 고리 이전에 우리 역사 강력이었다. 그러면 뭐 지금 한당국에서는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 이웃과 뭐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당국이라는 것을 왜 안 하냐고 할 게 아니라, 삼국사와 동이전에서 우리는 정사에서 역사를 재현해보는 그런 연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이론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일부를 취하고 일부를 선택하는, 이게 이제 취사 선택의 방법이거든요. 그 취사 선택이라는 것은 다 믿지 못할 때, 아니면 구별할 때, 이런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국사 50권을 대체할 사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전체를 재현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의전을 또 대체할 사서가 없습니다. 그 삼국사와
동의전은 대체할 사서가 없다면 그 자체를 재현해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삼국사는요, 신라, 고구리, 백제가 공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천년간을 나타낸 것을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습니다.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동의전은요, 사기에서 당서까지 쓸 때, 이건 진화 정부들은 뭐 100년을 넘긴 나라가 몇 안 돼요. 그저 40년, 50년 이런 정도죠. 우선 진나라도 몇 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위호척의 삼국지 몇 대예요? 결국 2대, 뭐 40년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때의 삼국지 후한서 이렇게 동의전에 동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의 남북축을 그리고 동서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 고구리 북쪽에 이제 제일 북쪽에 부여가 있고 그 남쪽에 고구리 있고 그 남쪽에 예가 있고 그 남쪽에 한이 있고 그 남쪽에 외인이 있다. 그리고 고구리 동쪽에는 옥저가 있고 예의 서쪽에는 랑당군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전에 나오는 동의의 동서남북 축과 삼국사가 만났을 때 시대별로 이렇게 우리가 삼국이 변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사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라본기 쭉 있고 백제본기 쭉 있고 고구려본기 쭉 있고 이해가 안 돼요. 그 또 더더욱 우리는 지금 삼국사의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삼국사를 어떻게 보라는 안내서가 없습니다. 사실은 삼국사에 나오는 건 구설이에요. 그 구설을 발찌를 할지 목걸이를 할지 작품을 만들려면 이렇게 보아 말하자면 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삼국사를 읽을 때 동의전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한 안내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안내서가 있는 삼국사 번역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말씀드리냐면요, 한 세기를 4등분을 해가지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5년씩 신라본기, 백제본기, 고구려본기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면은 그 시를 말하자면 한 세기를 4등분해서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천년만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국사와 동의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삼국사는 분명히 고려 이전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사서입니다. 이거는 재현의 사서지 취사 선택할 자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상대사 시중장이 있다는 것은 18사 동의전을 그대로 우리 역사에 편입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헝가리 터키까지가 우리 조상들이
고려 이전을 다스렸던 강력이었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사, 삼국사, 그리고 18사 동의전에서 고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재현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부탁드릴 말씀은, 한반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섬은요 반섬이 없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자기들은 온섬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표현하려니까 온섬보다 부족한 것이 반섬이잖아요. 그래서 반도라는 말을 일본인들이 특별히 만든 말이라고 일본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반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자기들은 온섬이고 우리는 반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건 우리가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대체할 말이 뭐가 없느냐. 그래서 저는 삼국사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서라벌이 국호라고 했는데, 이 서라벌의 선화를, 그 음을 우리가 한반도라는 말을 대체말로 좀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해봅니다. 선화라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을 때 사내라는 말로 우리가 통하고 있습니다. 같은 발음으로. 근데 이제 이 선화를 한반도라는 말로 대체 쓴다고 그러면, 또 만주까지 나타내는 말에는 만선이라는 말이 일본인이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선 팔도를 선화라고 본다고 하면은 만주와 조선 팔도를 나타내는 말을 신나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 503년에 고구려로부터 신라가 독립했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거기다가 615년에 만주까지 다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삼국사와 요사와 만주원료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단히 신났겠죠. 바로 낙랑국 지역을 독립한 신라가 503년에 독립해서 615년부터 이렇게 만선을 다스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주를 신라가 다스렸다가 고리가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